앱 인벤터로 배우는 인공지능 원리부터 제작까지 13강 포즈넷 AI 댄스 게임입니다. 포즈넷은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우리 몸의 위치 정보를 알려줍니다. 앱에서 정한 위치로 적절하게 포즈를 취하면 점수가 올라가는 게임입니다. 즉, 춤을 추면 점수를 올릴 수 있습니다. 포즈넷 익스텐션을 이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할 때 포즈넷 익스텐션이 17곳의 우리 몸의 각 좌표를 알려줍니다.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블럭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17개의 블럭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프트 앵클부터 해가지고 17개가 있는데 이 각각의 블럭에는 X, Y 좌표 값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17개의 블럭을 합쳐서 한 번의 리스트로 만들어서 가지고 있는 블럭이 키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하나하나의 위치가 필요할 때는 여기에 있는 블럭을 사용하면 되고 한꺼번에 17곳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블럭을 사용하면 됩니다. 양손 위로 올리기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양손을 위로 올리면 오른쪽 손목이 오른쪽 귀보다 위쪽에 있고 왼쪽 손목이 왼쪽 귀보다 위쪽에 위치하면 되겠죠. 포즈넷은 우리 몸의 각각의 위치에 대한 X, Y 좌표를 알려주는데 기준이 되는 원점은 좌상단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X 좌표가 커지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Y 좌표가 커집니다. 오른손이 위쪽에 있고 왼손이 위쪽에 있다는 것은 이 오른손과 왼손의 Y 좌표가 기준이 되는 다른 곳, 지금 왼쪽 귀와 오른쪽 귀를 비교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Y 좌표가 더 작다는 뜻이 되겠죠.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이 손목의 Y 좌표가 50이고 귀의 Y 좌표가 55입니다. 이렇게 손목의 Y 좌표가 귀의 Y 좌표보다 작으면 손이 올라갔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손을 올리고 내리는 것은 X 좌표는 상관하지 않고 Y 좌표만으로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식이 참이되면 양손 위로 올리기가 되는 거죠. 왼쪽 손목의 Y 좌표가 왼쪽 귀의 Y 좌표보다 작다. 그리고 오른쪽 손목의 Y 좌표가 오른쪽 귀의 Y 좌표보다 작다. 그러면 한 손만 올리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왼손은 올리고 오른손은 내리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왼쪽 손목은 왼쪽 귀보다 위에 있고 오른쪽 손목은 오른쪽 어깨보다 아래에 있는 경우로 한 손만 올렸다고 판단을 할 수 있고 또 대칭적으로 다른 쪽 오른쪽 손목은 오른쪽 귀보다 위쪽에 올려주고 그 다음에 왼쪽 손목은 왼쪽 어깨보다 아래쪽에 위치하게 하면 한 손만 올리기가 되겠죠. 그래서 1번 또는 2번이 참이 되면 한 손만 올리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대로 수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왼쪽 손목의 Y 좌표가 왼쪽 귀의 Y 좌표보다 작고 그리고 오른쪽 어깨의 Y 좌표가 오른쪽 손목의 Y 좌표보다 작다. 또는 오른쪽 손목의 Y 좌표가 오른쪽 귀의 Y 좌표보다 작고 그리고 왼쪽 어깨의 Y 좌표가 왼쪽 손목의 Y 좌표보다 작다. 이렇게 해서 그 한 손만 올리기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무릎 올리기 포즈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릎을 올리는 것은 무릎과 엉덩이 사이의 위치를 비교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엉덩이, 그 다음에 무릎, 엉덩이, 무릎 이렇게 있을 때 오른쪽 엉덩이와 오른쪽 무릎, 왼쪽 엉덩이와 왼쪽 무릎을 비교해서 무릎이 엉덩이보다 위쪽에 있으면 무릎을 올린 것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번이나 2번 두 개 중에 하나가 참이 되면 무릎 올리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왼쪽 무릎의 Y 좌표가 왼쪽 엉덩이의 Y 좌표보다 작다. 또는 오른쪽 무릎의 Y 좌표가 오른쪽 엉덩이의 Y 좌표보다 작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앱을 디자인해 보겠습니다. 화면 상단에는 포즈넷이라는 레이블하고 대기 중 이런 것이 보이고 카메라 방향 전환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브라고 하는 버튼을 추가했습니다. 여기 두 번째 줄에는 점수, 0점, 그리고 인식된 동작 이렇게 세 개의 레이블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은 12강에서 했던 포즈넷 개요와 매우 유사하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앱은 처음부터 코딩하지 않고 12강 앱에서 코딩을 시작하는 것으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카메라 방향 전환 버튼은 12강 앱에서와 마찬가지로 정면, 후면 선택이 가능하고 이 라이브 버튼은 추가가 된 것입니다. 캔버스 배경화면을 여기 배경화면을 현재는 까만색으로 되어 있죠. 사람 실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두 가지 모드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버튼이고 그리고 두 번째 줄에 있는 점수 땡땡 0 해서 여기도 레이블이고 여기도 레이블입니다. 점수가 앱이 이제 동작을 인식하면 점수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인식된 동작이라고 되어 있는 이 레이블은 한 손만 올리기, 양손 올리기, 무릎 올리기 중에 어떤 동작이 인식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12강에서 작성한 코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 사이트에 접속을 한 다음에 앱 인벤터로 배우는 인공지능 이 섹션에서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서 그러면은 zip 파일이 보이는데 그거를 풀어보세요. 그러면 13강 폴더에 포즈넷 justdraw.aia라고 12강 소스 코드가 들어있습니다. 특히 이 함수들을 그대로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12강에 있는 코드를 지우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12강 앱에서 시작을 하면 되는데 추가로 되는 요소들에 대해서만 살펴보겠습니다. 수평 배치 1에 부모 너비를 부모 요소에 맞추기로 해주세요. 그리고 수평 배치 1에는 원래 이렇게 상태 레이블 2개, 그 다음에 카메라 방향 전환 버튼까지는 들어 있었고 거기에 라이브라고 하는 이 버튼만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컴포넌트 이름도 라이브, 텍스트 내용도 라이브로 해주세요. 그 다음에 수평 배치 2는 이번에 추가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레이블을 3개를 넣고 컴포넌트 이름을 각각 점수 표시, 점수, 동작 표시로 해주세요. 그리고 텍스트의 내용을 점수 콜론 0, 인식된 동작 이렇게 해주시고 이 나머지 부분은 기존 앱에 있던 것이라서 그냥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12강 앱에서 시작해서 컴포넌트를 추가하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12강 앱이고 포즈넷 저스트 드로우란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다시 이것을 프로젝트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위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로 만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포즈넷 AI 댄스 게임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렇게 포즈넷 AI 댄스 게임으로 새로이 프로젝트가 열렸죠. 그러면 수평 배치에서 기존에는 너비의 속성이 없었는데 이거를 분모 요소에 맞추기로 이렇게 넓혀주고 여기에다가 버튼을 하나 추가해 주겠습니다. 예, 버튼의 이름은 라이브. 네, 그리고 이 버튼의 텍스트 내용도 라이브.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고 수평 배치에 정렬을 가운데로 해주면 버튼들이 이렇게 중간에 잘 배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레이아웃에서 수평 배치를 하나 더 끌어다가 이 수평 배치와 이 캔버스 사이에 놓겠습니다. 이것의 너비도 부모 요소에 맞추기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레이블을 3개를 끌어다 놓겠습니다. 1개, 2개, 3개.
첫 번째 레이블의 이름을 점수 표지. 이것은 특별한 일을 하지 않고 그냥 화면에 보여주는 용도입니다. 점수. 네. 그리고 두 번째 레이블은 점수입니다. 이것은 값이 계속 증가될 예정입니다. 그 점수 그리고 텍스트의 내용은 0으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인식된 동작. 텍스트에는 인식된 동작이 들어갈 예정이지만 처음 시작할 땐 인식된 동작이라고 이렇게 해두었습니다. 너무 이렇게 좁아 보이죠? 그래서 각각의 그 너비를 한 20% 정도, 점수도 너비를 20% 정도, 분모 요소의 20%가 됩니다. 인식된 동작은 그냥 놔두고 이렇게 해서 수평 배치도 이제 완성을 했고, 그러면은 화면 디자인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앱 작동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포즈넷 준비 에러 이 부분은 12강의 내용과 같고 여기도 12강의 내용과 같습니다. 라이브 버튼이 추가가 되었는데 라이브라는 이름의 변수를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그 변수가 참이면 이 버튼을 눌렀을 때 거짓으로 변수의 값이 변화되고 그 변수의 값이 거짓이었으면 참으로 변화되도록 코딩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포즈넷에 포즈가 업데이트 되었을 때 화면에 이 졸라맨과 같은 그림만 그린 것이 12강까지의 상태라고 하면 이렇게 세 가지를 더 추가합니다. 양손 올리기 체크, 무릎 올리기 체크, 한 손 올리기 체크, 이렇게 세 가지를 함수로 작성을 해서 더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라이브 변수를 만들어서 버튼의 작동을 코딩해 보겠습니다. 전역 변수로 라이브라는 것을 만들어서 초기 값을 거짓으로 둡니다. 라이브의 값이 거짓이면 캔버스의 바탕이 검정이 되고 라이브의 값이 참이 되면 캔버스에 라이브 영상이 올라가게 됩니다. 변수의 초기 값은 일단 거짓으로 두고 전역 버튼이 클릭될 때마다 참이 거짓으로 거짓이 참이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라이브 버튼이 클릭했을 때 여기를 사용해서 전역 변수 라이브의 값이 참이면 거짓으로 바꾸고 참이 아니면 참이 되게 이렇게 코딩을 해주면 됩니다. 양손 올리기 체크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함수는 그냥 일반적으로 실행만 하는 함수입니다. 만약 이라면 실행, 이 블럭을 가지고 오고 여기에다가 넣는 내용은 이 양손 올리기 체크에 사용될 각 키포인트들을 전부 리스트로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왼쪽 귀, 왼쪽 손목, 오른쪽 귀, 오른쪽 손목 이렇게 네 가지를 선택해서 리스트로 만든 다음에 all defined 함수에 넣어서 이것들이 정상적으로 값이 들어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정상적으로 값이 들어있다라고 하면 포즈넷 익스텐션 오른쪽 손목의 Y좌표가 오른쪽 귀의 Y좌표보다 작으면 되고 그리고 왼쪽 손목의 Y좌표가 왼쪽 귀의 Y좌표보다 작으면 되겠죠. 이렇게 이 두 가지가 참이 되면은 점수 텍스트에 있는 내용을 1을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동작 표시 텍스트에다가 양손 올리기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양손 올리기 체크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함수 만들기를 가지고 오고 이름을 양손 올리기 체크. 그리고 이제 제어에서 만약 뭐뭐라면 실행하게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이걸 한 번 더 가지고 올게요. 여기 윗부분에서 하는 일이 이제 각 점들의 유효성을 검사를 해야 되는데 함수 중에서 all defined
네, 이거를 사용하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사용할 지점들을 리스트로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리스트 만들기. 지점이 4개이기 때문에 입력을 항목을 4개. 그리고 포즈넷에 가면 포즈넷 익스텐션에 여러 포인트가 있죠. 이걸 한 개를 가지고 와서 4번 복제를 합니다. 이렇게 복제를 한 다음에 끼워줍니다. 여기다가 끼우고 이제 필요한 걸로 바꾸면 됩니다. left ear, 왼쪽 귀와 왼쪽 손목을 하기 때문에 left wrist, 그 다음에 right ear, right wrist. 딱 맞는 거를 가지고 와도 되지만 이렇게 가지고 와서 바꾸는 것도 편리합니다. 여기에 이제 그리고 블럭을 넣을게요. 이제 우리가 그 양손 올리기로 판단하는 조건이 뭐와 뭐가 그리고가 되어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옆으로 되어 있는 블럭은 외부 입력 값을 선택해주면 이렇게 상하로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를 비교를 해야 되는데 여기도 역시 가지고 와서 외부 입력으로 해서 상하로 바꾸고 뭐가 무엇보다 작기 때문에 이렇게 두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가 무엇보다 작은지 그거를 해야 되는데 왼쪽 귀의 y좌표가 왼쪽 손목의 y좌표가 왼쪽 귀보다 작으면 되겠죠. 그래서 y좌표들을 가지고 비교를 해야 되니까 여기에서 get y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요거를 2번 사용을 하고 여기 있는 것들 이용하면 됩니다. 왼쪽 귀부터 사용을 하려고 하면 왼쪽 귀가 더 커야죠. 왼쪽 손목이 더 작고요. 이거 똑같은 걸 그냥 복제를 해서 선택을 해도 됩니다. 이렇게 왼쪽 손목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다시 복제하기를 해서 여기다가 넣어주고 이번에는 오른쪽 손목, 오른쪽 귀. 네, 오른쪽 손목이 오른쪽 귀보다 작으면 되죠. 이렇게 하면 이제 양손 올리기라고 하는 조건에 만족이 되고 그럼 여기서 점수를 올려주겠습니다. 점수 레이블의 텍스트 값을 바꿔주면 되죠. 점수 레이블의 텍스트 값을 기존에 있는 것에서 1 증가시키면 되기 때문에 덧셈 블럭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1 증가시켜야 되니까 숫자를 가지고 와서 1이라고 넣어주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점수 블럭에 점수 컴포넌트에 들어있었던 텍스트가 원래 점수죠. 원래 점수를 1 증가시킨다. 이거 한 다음에 동작이 무엇인지 인식된 동작 쪽에 표시를 해주기로 했죠. 그래서 인식된 동작의 텍스트 이것을 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이건 저희가 그냥 적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양손 올리기 한손 올리기 체크 함수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한손 올리기 체크라는 이름으로 함수 만들기의 이름을 바꿔주고 여기도 이제 함수 만들기 실행 이 블럭을 가지고 오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
뭐뭐 라면 실행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한 손 올리기 체크에 사용되는 키포인트들은 왼쪽 귀, 왼쪽 손목, 오른쪽 귀, 오른쪽 손목 이외에도 오른쪽 어깨와 왼쪽 어깨가 사용이 되죠. 이렇게 6개의 포인트를 이용해서 리스트 만들기를 해서 이것을 allDefined 함수에 입력으로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한 손 올리기는 이 둘 중에 하나가 참이 되면 한 손 올리기였죠. 그래서 만약 이라면 실행 블럭을 연달아서 이렇게 2번 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2번 가지고 와서 위에 것이 참이 되어도 점수를 올려주고 한 손 올리기라고 동작에 표시해주고, 그 다음에 아래 것이 참이어도 점수를 올려주고, 그 다음에 한 손 올리기라고 표시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한 손 올리기 동작으로 판단되는 동작의 Y좌표들은 오른쪽 손목이 오른쪽 귀보다 작으면 오른손이 올라간 거죠. 그러면은 왼쪽 손목은 왼쪽 어깨보다 더 Y값이 커야 되기 때문에 왼쪽 손목은 왼쪽 어깨보다 Y값이 더 크게, 이렇게 2가지 조건이 맞으면 한 손 올리기가 되고, 또 아래 부분에 보면은 왼쪽 손목이 왼쪽 귀보다 작으면 왼손이 올라간 거죠. 그리고 오른쪽 손목이 오른쪽 어깨보다 Y값이 더 커요. 그럼 아래로 내려간 거죠. 그래서 앞에서 설명한 조건에 맞게 이렇게 코딩을 해주었습니다. 무릎 올리기도 코딩을 해볼게요. 계속 비슷한 코딩을 하게 됩니다. 무릎 올리기 체크라고 함수 이름을 만들어주고, 무릎 올리기에 사용되는 키포인트는 left hip, left knee, 무릎, 오른쪽 히프, 오른쪽 무릎, 이렇게 4가지가 사용이 돼요. 그래서 이것들로 리스트를 만들어서 allDefined에 입력으로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 뭐뭐라면 실행 이 블럭을 가지고 와서 또 이 안에도 만약 뭐뭐라면 실행을 넣어주고, 둘 중에 하나가 참이 되면 무릎 올리기가 된 케이스인데, 그 2가지가 뭐냐면 오른쪽 힙의 Y좌표가 오른쪽 무릎의 Y좌표보다 더 큰 경우, 그러니까 힙이 여기 있고 무릎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무릎의 Y좌표가 더 작은 거죠. 더 작아요. 밑에도 마찬가지로 왼쪽 힙의 Y좌표가 왼쪽 무릎의 Y좌표보다 더 크게 되면 무릎 올리기가 된 거죠. 이럴 2곳 하나에 참이 되면 점수를 올려줍니다. 그리고 동작 표시에는 무릎 올리기라고 하면 됩니다. 12강의 코드에서 포즈 업데이티드 되면 벌어지는 일들이 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코드들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원래는 이 백그라운드 이미지는 없고, 그리고 배경색은 검정색으로 요거만 있었죠. 그리고 캔버스는 매번 지워주는 거 요거까지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만약 이라면 실행, 아니라면 여기를 추가하고, 이 라이브 변수의 값을 보고서 라이브가 만약에 참이면, 라이브가 거짓이면 이제 이 배경을 까맣게 만들어주지만, 라이브 변수가 참이면 백그라운드에다가 포즈넷에서 찍은 그 배경 이미지를 넣어줍니다. 이것이 이제 사람의 그 모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만든 3개의 함수, 양손 올리기 체크, 무릎 올리기 체크, 한 손 올리기 체크를 호출하는 것을 여기다가 넣어주면 그림을 그린 다음에 포즈가 어떤 것인지 체크하는 일을 진행을 하게 되겠죠. 양손 올리기 포즈를 해보겠습니다. 내리세요. 한 손 올리기 포즈를 해보세요. 내리세요. 무릎 올리기 포즈를 해보세요. 내리세요.
이상으로 앱 인벤터로 배우는 인공지능 원리부터 제작까지 13강 포즈넷 AI 댄스 게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